예, 이 전해드린 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죠? 네, 일단은 3월 27일 하고 5월 16일 두 번 조사를 받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 경찰청에서 5월 19일 날 영장 신청을 하고 5월 22일 날 중앙지검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이제 어젯밤에 기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유아인 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상당 부분 시인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혐의는 이제 인정이 된 거고 도망의 우려가 있을 것인가. 뭐 유아인 씨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증거인멸인데 법원에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가 됐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범의 도피 여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다라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밝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아인 씨는 부인을 했고 법원은 유아인 씨의 주장을 일단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증거가 상당수 확보가 돼 있고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유아인 씨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게 공범인 미술 작가가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을 도피시켰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구속 사유로서 중요한 사유였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인 씨가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구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였었는데요. 아마도 유아인 씨가 공범과 어떤 통화 내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거나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정말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것 같고요. 예. 또한 대마 혐의는 인정을 했고요. 또한 나머지 프로포폴이나 케파민 같은 경우는 의료 목적 치료로서 투약 자체는 인정을 했고 다만 이제 코카인만 부인했기 때문에 코카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흡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방어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사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구속 수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부인을 하다가 네네.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면서 많이 인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이렇게 변호사들이 좀 이렇게 뭐 계획을 바꾼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은 인정을 했어도 이거는 의료 목적, 치료 목적이었지 내가 마약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 이거는 진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은 아마 이제 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코카인이거든요. 코카인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국과수에서 성분이 나왔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국과수에서 나오는 게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어쨌든 코카인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다 인정을 했으니까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코카인 흡입 여부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수에서는 흡입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걸 흡입했다는 게 간단히 규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흡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코카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각성제거든요. 예. 코카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인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가루로 흡입을 한다거나 정백 주사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범죄 사실에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경찰이 이 코카인을 구입한 구입처라든가 코카인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공범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코카인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아마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정 이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유아인 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인정해버리면 또다시 공급처라든가 공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이 주거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들을 법원들이 하는 모양이 좀 종종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예전에 돈 스파이크 씨, 네. 이 돈 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잖아요. 바로. 네. 그거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과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 차이가 있어서 돈 스파이크하고 또 똑같은 평면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런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혐의를 부인했다 인정하긴 했지만 코카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유아인 씨를 타겟으로 해서 그 수사한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하는 사람들이 좀 의심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상습 의뢰 투약 혐의자도 50명이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유아인 씨가 본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된 건데 그런데 더 봤더니 프로포폴만 된 게 아니고 무려 5종이나 되고 그다음에 한두 번이 아니고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것이 조금 이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듭니다. 예. 네, 유아인 씨는 이제 어제 마약 투약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첫 번째 경찰 조사 때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당시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감형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감형에도 도움이 되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아인 씨가 일부는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기자들 앞에서 출석하는 것이 싫어서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간 적도 예.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아인 씨가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성한다, 후회한다. 그리고 남한테는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데 마약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있어서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또 유아인 씨가 어떻게 마약을 끊을지도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경찰이 또 같이 했던 수사를 했던 공범도 있잖아요. 네네. 그 공범 지인, 유아인 씨의 이제 지인인 A 씨, 이 미술 작가인 A 씨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자, 같은 이유인가요? 어떻습니까? 같은 이유인 것 같고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포커스가 맞춰졌던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네. 공범도 기각이 된 거는 뭐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라 생각이 되는데 예. 앞으로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 재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인 씨가 별로 수사에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나오라고 할 때 제때제때 나오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보강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과수 그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유아인 씨는 아마 재판에는 꼬박꼬박 잘 출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경찰이 이제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뭐 검토하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은 유 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더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구속될 가능성,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이 청구한 것들이 신청해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그냥 불구속 송치를 검찰이 하는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아마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아인 씨에 대해서 투약한 죄는 있습니다만 마약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투약도 중요하지만 판매나 소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재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검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까지 갔으니까 그다음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3월부터 시작된 수사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늦어도 6월 중순 이전까지는 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